3,500만 원만 투자해서 400이 나오면은 낙찰을 감정가 3,500에 받으면 대박이겠다. 안녕하세요. 배팅로드 오동엽입니다. 안태한 팀장입니다. 안태한 팀장이 이태원에 재미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 경공매 물건을 자주 검색을 했는데 재밌는 물건이 있어서 이태원역의 해밀턴 호텔 뒤편에 있잖아요. 이태원의 최고 상권 골목이죠. 네, 완전 메인 거리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해밀턴 호텔 바로 뒤쪽에 건물만 매각이 나온 겁니다. 지도에 봐도 요 주변에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역도 가깝고 상권도 있는 위치입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였고요.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건물은 용산구청에서 소유하고 관광특구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지도 않고 이제 적자가 나니까 건물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온비들을 통해서 공개 매각을 신청을 한 겁니다. 재미난 게 공매로 진행을 했는데 감정가가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건물 전체 감정가가 네. 3,500만 원? 토지 제외하고 3,500만 원이 나와서 저도 입찰을 하려고 검토를 했던 물건이에요. 아, 잡으려고 했었구나. 네. 3,500만 원이면 너무 좋은 투자가 되겠다. 재밌는 투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얼마 썼어요? 저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공시지가 3,500만 원짜리는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번듯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내부는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검토를 하고서 실제로 저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유동인구도 파악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찾아보다가 이제 용산구청에서 실제로 회의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의 대부로 해서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부로는 땅을 사용하고 그 땅에 대한 지료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에 연세로 5,300만 원만 낸다고 하면은 건물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검토를 하던 와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1억 7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두 배가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어렵겠다. 여기 계약도 했던 물건도 있고 잘 아는 지역이라서 임대료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00만 원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주가 되면은 임대를 맞추면 1,3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지료로 한 달에 900 정도 주면 된다. 네. 그럼 400 남네. 400 남죠. 3,500만 원만 투자해서 400이 나오면은 낙찰을 감정가 3,500에 받으면 대박이겠다. 대박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표정이 좀 좋았구나. 예. 이거 꿈꾸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졌던. 가슴이 좀 뜨거웠습니다. 포기했던 이유가 저는 마지노선이 한 1억 정도였거든요. 도둑놈. 아무리 감정가가 3,500이라 하더라도 이태원이고 건물이 80평 나오는데 임대 주고 1,300 번다면서 근데 무슨 1억을 주고 사냐고. 도둑놈.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어보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지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료 올라가. 리모델링도 하고 공시 기간도 있을 텐데 900만 원씩 계속 납부를 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위치의 상권이라고 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쓰는 분들이 계지 않을까 해서 포기했던 물건입니다. 자금 스케줄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이 4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네. 뭡니까? 이게 실제로 입찰을 했는데 한 60명 정도가 입찰을 했어요. 이 4억 5천 115만 원은 실제로 낙찰 받으신 분이 금액이에요? 유효가 52명이고 무효가 7명인데 최고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안태한 팀장이 1억에 들어갔으면 몇 등 하는 겁니까? 한 중간 정도 선에 되지 그래서 중간치네. 자금 스케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매매 금액 4억 5천에 뭐 취등 등기 비용까지 해서 4억 7천 정도 예상을 했고 리모델링 비용은 뭐 안에 구조 보강도 하고 내부는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리모델링 비용으로 안태한 팀장은 4억을 예상한 거야? 이건 좀 이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총 7억 7천 정도가 맞습니다. 들어간다? 이 예상하는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1,300만 원 받고 월 대부로 한 890만 원 정도 내고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한 6.3%가 남습니다. 7억 7천 정도 투자해서 4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이 토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투자인데 건물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잘못된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토지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젠가 이 토지를 팔아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네. 건물주한테 팔 거거든요. 국유지를 불화할 때 가장 이 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네. 그럼 당연히 건물주겠죠. 토지까지 가지고 오시면은 진짜 엄청 성공적인 그때도 투자죠. 또 엄청 싸게 불어봤거든요. 낙찰 받으신 분이 그것까지
생각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때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 네.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상가 네. 투자하는 거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태원의 메인 상권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엄청 부럽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엄청 부럽고 제가 포기한 이유가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삐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언젠가는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